자, 이어서 우리는 제23강입니다. 23강은 교재 페이지 247쪽 4번 주택공급시설 교란행위 금지. 작년에 나올 수 있던데 나왔어요. 이런 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앞에 3번 저당권 설정 제한, 여기 4번 이 주택공급시설 교란행위 금지는 항상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4번은 주관식이 나왔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까는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아파트 팔아먹거나 땅 저당 잡거나 하지 말란 얘기고, 여긴 반대로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기지 말란 뜻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남의 딱지나 남의 통장 명의로, 남의 조합 명의로 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뭐뭐 하면 안 되는가 봅시다. 누구든지 이 법,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하고 공급, 분양이나 임대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팔아먹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걸립니다. 가르고 매매 걸립니다. 증여 걸립니다. 공짜로 주는 것도 걸립니다. 매매도 걸리고 증여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걸린다. 뭐는 안 걸리냐, 그게 상속 저당. 이거 중요합니다. 상속 저당은 괜찮다. 상속 저당은 안 걸린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뭐 걸리냐? 알선도 걸립니다. 중개하는 것도 걸립니다. 알선도 걸리고 중개도 걸리고 또 양도, 양수, 알선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도 걸립니다. 광고하는 것도 걸립니다.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하는 것도 걸립니다. 특별히 거기 가르고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 인쇄물이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유인물이었는데 유인물을 지금은 이제 인쇄물로 쉬운 말로 고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다 관광으로 다 걸립니다. 또 누구든지 그것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뭐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뭐 이럴 때도 걸리죠. 해서는 안 된다. 주관식 뭐가 나오냐? 밑에 있는 거 안 되는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조합원 지위입니다. 남의 조합원 명의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지위. 2번은 주택 상환사채. 요거 가르쳐서 나왔어요. 주택 상환사채 적는 거 나왔어요. 주택 상환사채 적는 거 나왔고. 동그라미 3번은 청약통장. 청약통장 얘기하는 거예요. 청약통장 남의 명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걸립니다. 동그라미 4번은 기타 뭐 무허가금을 확인서, 철거 확인서 이런 등등 이런 걸 남의 명의 걸 사다가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주택 상환사채 작년에 주관식 가르쳐서 그거 하나 나왔습니다. 가르고. 근데 괜찮은 거 있어요. 이것도 항상 적어드렸는데 국민주택 채권은 걸리지 않는다. 주택 상환사채는 걸려요. 국민주택 채권은 안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위반하다 걸렸습니다. A가 딱 걸렸습니다. 위반하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체가 야 A야 너 걸렸지? 그럼 어떡하냐? 앞으로 주택 공급을 신청하신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 이미 체결된 계약의 공개를 취소 전에는 할 수 있다 했어요. 1년 전에. 지금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위는 무효요. 계약은 취소입니다. 지위가 취소고 계약이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짝이 지위가 취소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지위가 무효고 계약은 취소예요. 그거 아시고 그다음에 하야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취득의제 248조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취득의제 이건 뭔 얘기냐? 이거 걸리면 말이죠. 행정 형벌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단히 센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니까 그걸 알고서 그런데 이 위반자가 일단은
법적으로 돈 낼 건 내고 들어왔을까요? 안 내고 들어왔을까요? 돈을 냈겠죠? 그래서 다시 뺏어갈 때, 다시 회수할 때 돈을 주고 회수해요. 그 친구가 돈 낸 거 있잖아요. 그걸 주고 다시 회수해 갑니다. 사업체가. 일대 돈 얼마를 돌려주느냐? 뺏어갈 때 입주금하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기억과 니은과 디귿 합한 금액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합한 금액을 주는데, 다만 다시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회계에 배웠으니까 감가상각표 있죠? 감가상각표는 주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걸 뺍니다. 그걸 돈 돌려주는 거예요. 기억, 니은, 너 위반자지? 너 돈 받아가. 기억, 니은, 디귿 합한 거에다가 미안하지만 감가상각표 뺄까? 이건 돌려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A란 친구가 이미 등기까지 다 해버렸다. A한테가 이미 등기까지 돼 있어요. 나중에 발각됐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다시 이제 회수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체가 그 위반자 A한테 야 인감증명 줘 한단 말이죠. 등기 공동시청의 원칙이니까. 그렇게 되면 A가 뭔 재미난다고 인간이면 띄워주겠어요. 걸려가지고 벌금 받게 생기고 징역 가게 생겼는데 돈도 조금밖에 안 받는데 자기는 돈 많이 들었잖아. 왜? 소위 피란 걸 냈을 거 아닙니까? 돈 줬을 거 아닙니까? 남한테 피도 줬을 것이고 또 중개업자한테 얼마 줬을 것이고 또 환전했을 것이고 돈 많이 들었는데 이거밖에 못 받는데 인간이면 띄워주겠어요? 안 띄워주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업체가 거기 돈만 그 친구한테 주면은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민법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상속, 공영주소, 판결 등등 있잖아요. 거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돈만 지급하면 굳이 별다른 형식적인 조건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 것이 돼버린다고요? 사업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등기가 A 앞으로 돼 있다면 그래도 사업체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요. 자, 등기의 효력, 공신력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죠? 무슨 효력만 있죠? 무슨 등기의 효력, 무슨 부동산 등기, 무슨 효력?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효력? 공시의 원칙상, 공시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다? 공시인데, 추정력만 있잖아요. 추정력. 들어봤어요? 추정력만 있잖아요. 추정력은 반대 증거가 들이대면 꺾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취득한 걸 뭐라고 돼 있어요? 본다. 간주잖아요. 간주. 그렇다면 누가 더 세다? 요놈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자기 앞으로 등기됐다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A는 돈만 받으면 권리를 뺏기겠네? 그렇죠? 돈만 받으면 넘어버리니까. 이것을 알면 A가 일부러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말이죠. 돈을 갖다가 받을 나갔다가 잡히면은 징역 살잖아요.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매수인 A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매전매하면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건을 전매전매 해가지고. 자, 퇴거면허 봅시다. 도가랑에서 한번 퇴거면허. 자, 봅시다. 어쨌든 주택가격을 순순히 매수인에게 지급했어요. A에게 줬어요. 그럼 권리가 넘어갔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매수인은 그 아파트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물건 갖고 있어요? 사업체가 물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권에 기해서 이 매수인한테 나가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나가라. 소위 말해서 반환 청권 내지 방해 배지 청권을 행사해가지고 나가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 누구한테? A한테. 그리고 또 이런 사실 알고 A가 돈을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행방불명 된 경우도 있고 숨고 도망 다니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다가 공탁하면 되잖아요. 공탁하면 받은 걸로 보잖아요. 이 공탁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네 가지를 공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받은 걸로 보겠죠? 그때도 역시 뭐 할 수 있다? 나가라 라고 태거를 명할 수 있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위반시 제재. 이게 작년도 주관식 문제 같이 나왔어요. 몇 년 동안 다시 청약할 수 없다고요? 10년, 10 적는 거. 그래서 정답은 앞에 주택 상환사채, 여기 10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었어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깐깐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최선도 반은 맞았을 거예요, 아마. 10년, 10을 맞았을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6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6번은 말이죠. 이것은 언제? 작년에 9월 달에 처음 생긴 제도예요. 작년에 2021년도 9월 달에 처음 생긴 제도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A가 위반자였거든요. A가 위반자니까 취소돼서 아파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A가 그 사실을 숨기고 B한테 팔아먹었어요. B는 선의자잖아요. 뭣도 모르고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졸지에 그 앞에 주인이 이거 해가지고 이거 무효다 해가 퇴거 명하니까 이거 뭐다 취소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졸지에 아파트 쫓겨나는 거예요. 선의의 그 전매 받은 사람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 사업체는 동그라미에도 불구하고 괄호일에 위반해서 공급시설 교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라든가 입주권을 갖다가 취득했으면 자기가 전혀 관련 없습니다라고 소명하면은 계약을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봐준단 말이죠. 이건 좋은 제도죠. 졸지에 날벼락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6번에 혹시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사실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다? 선의의 재산 매입자나 전매 받은 사람에 보호하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다음 5번 전매 제한. 전매자는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전매 금지. 이게 뭐죠? 마음대로 남기는 거죠. 전매. 다 알고 있죠. 이 전매되는 대상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박스 안에 보니까 모두 5가지 경우가 있다. 5가지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투기할지구. 둘째, 조정대상 지역.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은 거기 63조의 1항 2호라고 되어 있죠. 2호가 있다는 것은 몇 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1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호는 과열지역이에요. 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두 가지 있다. 1호가 과열지역이고 2호는 뭘까요? 반대로 위축지역. 근데 여기 2호죠. 위축된 곳에다가 전매금지 해보면 뭐합니까? 그건 완전히 설상가상이잖아요. 그건 아니다. 제외한다. 되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전매금지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변두리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택지 아닌 곳에다 지었을 때 민간택지에 지은 거.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전매 제한 걸립니다. 전매 제한 걸리는데 다만 57조 2항 각호라고 되어 있죠. 57조 2항 각호나 수도권 바깥에 있는 건 57조 2항 각호는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예외. 공공택지 아닌 곳에 지었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거 있어요. 57조 2항은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는 거입니다. 그거는 봐준다. 또 변두리도 봐주고. 마지막 새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도정법상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거. 공공재개발할 때도 역시 좀 싸니까 뭐에 걸린다? 전매금지 걸린데 근데 과열고 조건이 있어요. 57조 1항 2호라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거.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거는 똑같이 어떻다고요? 이 전매금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매 금지되는 건 몇 가지 경우가 있다? 5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다시 위에 보면 봐야 돼.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몇 년까지 전매 금지에 걸릴까요? 이거 몇 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몇 년까지? 10년. 요거 나왔어. 10년 나왔고, 그 다음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 매매, 증여 걸리는데 맨 끝에 뭐는 괜찮다, 상속은 괜찮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상속은 안 걸려요.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받는 거잖아요. 제외한다.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게 쭉 나오죠. 몇 가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봐드릴게요. 별표.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나부터 기산한다, 시작한다?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선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선정된 날. 좀 더 빨라요. 입주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림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봅시다. 넘어가서. 뭘 보냐면은 250쪽 위에 2번. 250쪽 위에 2번입니다. 250쪽 위에 2번. 투기 과일육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나오죠? 2번. 64조 1항 1호. 투기 과일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냐면 아까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날짜로부터 그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괄호 63조 1항 3호. 63조 1항 3호는 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63조 1항 3호가 뭐냐면 아까 64조 1항 3호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은 거기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여기 그건 뭔 소리냐면 이 2번에서 말하는 투기가지고는 순수한 투기가지고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겹치는 지역이다. 천천히 대답합시다. 지금 250조 위에 2번입니다. 64조 1항 1호 투기가지고 나왔잖아요. 여기 투기가지고는 순수한 투기가지고를 얘기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겹치는 투기가지고다. 순수한 거다. 괄호 3호는 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투기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3호가 분양가 상한제 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괄호. 순수한 투기가지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기는 똑같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됐다는 것은 공사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잔금 치렀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됐죠. 그때까지 못 팔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잔금 치르고 자기 앞에 명의 되면 그 다음부터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짓는 도중에는 팔아먹을 수 있다부터 못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 천천히 봅시다. 다만 그 기간은 몇 년 초과할 때는 그 5년 초과할 때는 몇 년 한다? 5년 한다. 이건 또 뭔 소리냐? 보통 우리가 분양받으면 몇 년 정도 되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까지 잔금 치르고 자기 거 될까요? 보통 3년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년이라 칩시다. 3년이면 자기 거 되는데 그다음부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팔아먹는데 다른 데는 3년 된다면 얼른 팔아먹었어요. 영숙이는. 근데 이 순이는 말이죠. 재수가 없어서 그 사업체가 건설회사가 좀 엉성한 건설을 만나가지고 부도 나서 단업체가 인수하고 인수 나가지고 지금 6년 지났는데 6년째인데도 아직 3층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아파트를 갖다가.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까? 그때는 몇 년만 지나면 5년만 지나면 그냥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5년만 지나면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복잡한 건 넘어가고 다만 최근에 들어간 게 뭐냐면은
251조. 250조 6번. 256번이 들어갔어요.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 64조 1항 5호의 주택. 이게 뭐냐면 아까 공공재개발 있죠?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거기 4호 강목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4호가 뭐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 완료됐다. 그때는 3년인 경우로서 3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때는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달한 걸 봐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다. 6번은 뭐라고요? 공공재개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전매에서. 그거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한 것이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시험지가 지금까지 나온 게 뭐냐면 밑에 전매 제한 적용 배제 봐주는 거. 봐주는 게 있나? 봐주는 거. 불가피할 때는 봐준단 말이죠. 안 걸린단 말이죠. 첫째 1번 나왔습니다. 1번.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사 갔어요? 근무나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 이사 갔는데 같은 광역시 특별자치와 다른 광역시예요. 다른 광역시. 이거 주의하세요. 동일한이 아니다. 같은이 아니다. 다른이다. 이런 포인트로 시험지에 나왔어요.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맨 끝도 아셔야 돼요. 같은 수도권에서 이전할 때는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준다. 수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영등포 쪽이나 인천 쪽이나 거의 비슷해요. 안 쳐줍니다. 안 쳐줍니다. 네. 넘어갑시다. 또 올라가서 250조 위에 봐주는 겁니다. 상속한 주택으로 즉 식구가 다 옮겨갔어요. 상속한 주택으로 식구가 다 옮겨갔다.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은 거 전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이 많이 나왔어요.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2년, 요거 많이 나왔습니다. 2년 나왔습니다. 2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전매는 LH공사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면 251조 본문에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아야 전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박스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하는 경우에 말한다 그랬죠. 다 LH공사 동의 받아야 돼요. 다음 올라가서 이혼해가지고 입주권이나 주택을 배우자한테 남기는 거. 뭐 좋은 건 아닌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서 넘길 때 그것도 봐준다. 그건 전매가 아니니까. 일단 다섯 번째 이게 이제 5번은 무슨 법이 보입니까? 공익사업 이 법이 보이죠? 이거는 토지 수용할 때 또는 주택을 수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수용당했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살고 있는 집이 수용당한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주고 뭘 준대요? 거기 보니까. 이주 대출형 주택을 줬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매 제한에 안 걸립니다. 안 걸린다. 그런 뜻이고. 여섯 번째, 분양가 상한제 공택지 외에서 또는 공재개발 할 때 그 주택 소유자가 경매 공매로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집이 날아가는 것도 일종의 소유권 넘어가는 게 전매잖아요. 근데 경매 공매는 이건 봐준다. 누구로부터 경매 공매 당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식금융기관 한때 경매 공매되면 이건 전매금지 괜찮아요. 만약에 그냥 경매되면 괜찮다 그러면은 이걸 악용해요. 어떻게 악용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A가 집을 분양받았거든요. 분양받았는데 아직 전매금지 기간이에요. 그 B가 이걸 전매받으려고 하는데 기간이 못 받잖아요. 야, A야, 네가 나한테 빚 있는 걸로 해.
돈 못 갚은 걸 하고 내가 너 경매 들어갈게. 그럼 눈 감고 그냥 경매 당해줘. 경매, 형식적인 경매로 해가지고 넘겨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사채업자 같은 친구가 경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경매할 때만 국가, 지방자치, 금융 이런 데서 경매할 때만 신뢰성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 나머지 개인 같은 건 안 쳐줘요. 안 쳐져. 안 쳐집니다. 가짜로 할까 봐. 다 법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그 배우자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주택이나 입주권을 갖다가 전부를 증여해요? 일부를 증여해요? 일부 주는 거. 그것도 괜찮다. 근데 이것도 법에 맹점이 있어요. 일부는 말이죠. 그 지분의 1% 일부고 99%도 일부예요. 문제가 있죠. 좀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 다음 8번. 요건 요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요거는 작년도 2월 달에 생겼어요. 작년도 2월 달이 뭘까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희망이 없을 때예요. 지금 이제 희망이 보이죠? 이제 희망이 보여요. 참으돼 있구나 하고 보이면 그때는 전혀 앞이 안 보일 때인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식당을 운영한다. 근데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원수 제한이 있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는 걸 갖다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맨날 독초가 와요. 근데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뭐냐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팔면 좋겠는데 전매금지 기간 중이에요. 그때는 허락하게 안 하겠다? 허락하겠다. 그때 전매금지 기간에도 이런 때는 허락을 해야겠다. 즉 실직, 파산, 실효물량 다 코로나 관련된 거죠. 이럴 때는 허락해. 이건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자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분할 수도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봐줍니다. 이건 작년도 2월 달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전매주택의 우선 매입.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전매할 때 누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 한국토지대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비싸게 매입은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렇습니다. 자, 부기등기. 어떤 것에 대해서 부기등기? 아까 5가지가 있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전매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3번, 4번.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급토지. 왜? 요거. 3번, 4번일 때는 주택에다가 전매하면 안 됩니다라고 부기등기 해놔야 돼요. 3번, 4번은 부기등기 해놔야 된다. 전매하지 말라고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자, 됐고. 자, 위반효과 6번 위반효과입니다. 전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매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체가 다시 회수합니다. 어떻게 회수하냐?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했을 때 매입비용을 매수인한테 주면은 이 매수인은 전매받은 자예요. 그 아파트나 권리가 다시 누구한테 온다고요? 사업체한테 넘어옵니다. 취득한으로 본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받은 매입 금액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몇 년 동안 금지된다고요? 10년 금지되고 포상금 이건 별것도 아닌데 내부 고발자 전매 금지인데 전매하는 걸 알았어요. 그 찔른 거예요. 찔르면은 찔른 사람한테 포상금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예요. 누가 전매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설마 아버지가 전매하는 걸 아들이 찔르지는 않겠지. 그래가지고 포상금 받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걸 뭐라냐면 소위 말해서 아파라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파라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옛날에 차파라치 있었죠? 옛날에 그죠? 찍어가지고 아무나 찍어서 보내주면 돈 줬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냥 그 기계를 사가지고 차 딱 대기해 놓고 위반 많이 하는 곳에서 하루 몇백 원씩 찍어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전매금지했습니다. 이어서 분양가에서 제한, 소위 분양가 상한제.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 받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느냐? 기업, 공공택지 짓는 거. 공공택지 짓는 건 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립니다. 니은,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민간택지라 하더라도 세 가지는 걸려요. 민간택지는 다 걸린다, 일부만 걸린다. 일부 걸린다. 첫째, A, 도심 공택 복합지구. B, 주거 재생 혁신지구. 하도 새로운 게 많이 생기니까. C, 이건 옛날부터 했어요. 이게 소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이따가 나와요. 이 셋은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죠. 왜 고개를 흔드세요? 걸린답니다. 걸려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 남자 선생님이 아주 더 어제 잘 주무셨나 봐요. 더 잘하시니까. 자,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요놈들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되게 많아요. 안 걸린 게 되게 많이. 최근에 더 넣어놨어요. 안 걸리는 거를. 첫째, 도시형 생활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여기 주위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거 걸린다 안 걸린다? 다 도시형이잖아요. 안 걸려요. 아파트는 걸리겠죠.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니까.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거 있죠? 개발한 거. 이것도 거기다 지어놓은 것도 안 걸리고. 세 번째, 관광특구인데 층수 얼마 이상이죠?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얼마 이상? 150m 이상 할 때도 안 걸리고. 네 번째 올라갑시다. 254쪽 올라갑시다. 네 번째. 뭡니까? 거기 네 번째, 한국토익대공사 지방공사가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원주택도 안 걸린다. 지방공사가나 한국토익대공사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는 박스는 안 걸리는 요건이에요. 첫째, 시행자로 참여할 것. 한국토익대공사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 전체 세대수 얼마 이상을 임대로 공급해야 되고, 10% 이상을 공급하면은 어떻게 한다? 분양가 상한제에 안 걸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똑같은지 어찌 모르겠지만 성남 같은 데 그 성남시 그 지방공사 있잖아요. 도시 개발하는 거지. 거기도 참여하게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니까 땅은 싸게 받았겠지만 비싸게 팔으니까 같이 하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여기 같이 협력해서 했을 때는 참여만 하면 되니까 민간업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유추해 볼 수도 있죠. 다음, 미음. 도정법상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것도 역시 안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비싸게 받아도 되겠네? 그죠? 공공재개발은 돈이 많이 남겠다, 아무래도. 그런 얘기고. 비읍. 희한한 것이 새로 생겼죠? 뭔 법이야, 이거? 듣도 못 듣던 법인데 새로 생겼는데, 도시 재생화,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생겼어요. 작년도 10월 달에 자꾸 법이 생기니까. 도시 재생화 활성화 및 지원한 특별법에 따라서 주거 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여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할 때도 안 걸린다.
언제 얼마 면적이 얼마인데? 1만 미만. 세대수 얼마인데? 300세대 미만일 때. 이럴 때는 비싸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업이 괜찮겠네. 짭짤하겠네. 그죠? 근데 주거 재생의 혁신지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새로 생겨가지고. 작년에 10월 달에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해보자 넉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넉 달, 다섯 달밖에. 아주 전문가인다면 힘들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자,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다음, 분양가. 사람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두 부분을 볼 수 있으면, 만약에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 그러면 두 부분을 어떻게 나눌까요?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 머리하고 몸통이죠? 머리하고 몸통. 몸통, 머리, 이 많이 하는데, 머리하고 몸통이죠? 그런데 이 분양가는 크게 둘이 있어요. 땅값하고 건물값이에요. 땅값을 유식하게 택지비, 그리고 택지비. 건물값은 건축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다만 옆에 토지 임대부는 토지 남이 자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비만 해당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자, 택지비. 기역하고 니은. 기역은 공국택지입니다. 공국택지는 가격을 다 쳐줘요. 그냥 순수하게 공국택지 믿을만 하니까 그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 일반 비용만 추가하면 돼요. 그 공가격에다 플러스 알파 하면 됩니다. 부대 비용 하면 돼요. 결국엔 다 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라가서 니은. 공국택지가 아닌 경우. 공국택지가 아닌 경우는 옛날에 노무현정부 때 소위 민간택지잖아요. 이 땅값을 뻥튀기 해가지고 분양가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주고 샀는데 70억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뻥튀기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국택지가 아닌 건 공가격이 아니에요. 얼마나 합니까 그게? 어떤 가격 칩니까? 감정가격을 치는 거예요. 감정가격으로. 그럼 누가 노발대발했을까요?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게 도입됐는데 사업체가 건설해서 노발대발했어요. 우리 아파트 안 짓겠다고. 근데 나중에 지었어요. 그래도 남는 게 있나 봐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내게먹었을까요? 이게 뻥튀기 해가지고. 감정평가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다만 억울한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밑에 세 가지 A, B, C 경매 공매로 낙찰했다. 이건 순수성 있잖아요. 인정해도 괜찮죠. 두 번째,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부터 매입했다. 이 가격을 뻥튀기 하려면 허위 통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는 허위 통정 안 하겠죠. 봐주고. 세 번째, 실제 매매 가격 할 수 있는 경우다. 즉 부동산 등기부나 그런 데 적혀 있더란 말이죠. 이럴 때는 봐주겠다. 그때는 매입 가격으로 해준단 말이죠. 매입 가격으로 해주되 다시 본문 조그만 것이 무조건 매입 가격 100%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매입 가격 해주지만은 감정가 얼마까지만 쳐주고 120%, 개별 공시가 얼마까지만 쳐주고 150%. 그 정도 한정해서 인정해준다. A, B, C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다음 건축비는 어떻게 해요? 건축비는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장관이 건축비 정하죠. 그리고 플러스 부대비용 하면 되고, 이 경우 이 기본형 건축비는 누가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어디서 많이 돈을 남겨먹냐면 업자들이 택지비에서 많이 남겨먹었을까요? 건축비에서 많이 남겨먹었을까요? 어디? 아니에요. 건축비는요, 계산이 딱 나와요. 한 평당 철근 얼마, 사람 인건비 얼마, 시멘트 얼마, 딱딱 이게 나와요. 여기서 주로 많이 뻥튀기 한 거예요. 이거 택지비 그래서 여기 딱 이걸 갖다가 감정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물론 건축비도 뭐 조금 뻥튀기하는 거 있죠. 사람이 10명 썼는데 20명 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한도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일용부 그 일용 작품 있잖아요. 그것도 그 주민등록도 적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당신 이때 여기 와서 여기 현장에 일했냐고 연락 오더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무서도 대단히 깐깐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품셈표가 있어요. 특별히 조달청 품셈표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딱딱 나갑니다. 여긴 장난을 잘 못 쳐요. 사실상 여기서 택지비. 근데 택지비도 제한하니까 분양가가 걸리는 거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하겠죠. 그렇습니다. 분양가 공시 봅시다. 분양가 공시는 뭐냐? 분양가를 공개하는 거였어요. 분양가 공개. 공공택지는 말이죠. 분양가를 다 공개합니다. 공공택지면 무조건 분양가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믿을만하니까 거기 4가지만 공개하면 돼요. 4가지. 만약에 혹시 부모 입장이다. 애기가 맨날 이게 참고서 사라 그러면 딴 데 돈 쓴다. 그러면 자세히 물어봐요? 대강 물어봐요? 희한하네. 자세히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야, 너 지난번에 10,000원 준 거 뭐 산다고 그랬지? 수학책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 샀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돈 주세요. 너 뭐 살려고 그러냐? 산수책 살려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나쁜 부부가 학생이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인지 산수지 뭔지 참고서인지 전과인지 이렇게 하고 얘는 전과라 불렀어요. 전과 사고 또 참고서 또 사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는 4가지만 간단하게 공개하면 돼요. 믿으면 하니까. 근데 밑에 공택지가 아닌 거 있죠? 민간택지는 공개할 때는 다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디만 걸리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주로 이제 투기가일주가 겹치는 곳, 투기가일주 같다. 이런 데는 분양가를 공개해야 돼요. 분양 공개합니다. 근데요, 요거는 잘 의심이 가니까 넘어가서 상세하게 공개합니까? 대강 공개합니까? 상세하게 종류가 많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학부모들은 애들보다도 더 머리가 좋아서 금방 알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안 맡겨요. 부모가 다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서 다 갖다 해주죠. 그죠? 인터넷도 주문해서 해버리죠. 애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월급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그 노란 봉투에 월급 봉투에다가 노란 봉투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좀 여유가 있으니까 머리 좀 식히세요. 자, 머리 식히고. 그러니까 이제 월급날이 25일이 많았어요. 그럼 여기다 편지 봉투 같은 노란 거 있어요. 본 적이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안 봤을 텐데 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지고 월급 봉투에 아주 명세서가 쭉 나와요. 이렇게 총금액 얼마, 수령액 얼마가 좀 이게 얼마 제하고 얼마 돈이 나거든요. 요즘은 그냥 뭐다 통장으로 그냥 이렇게 입금돼 버리잖아요. 그때 이 월급 봉투는 그래도 월급날은 대우를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돈 탁 주면서 월급이야 이런 맛도 있는데 통장으로 부인 통장으로 싹 들어버리니까 별로 저것도 없죠. 근데 그것도 이제 빼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상의해서 거기 회계 직원 거기 사무소 직원에서 일부만 이렇게 넣어주고 일부만 이렇게 해달라고 수당은 딴 데 빼달라고. 근데 그 옛날에 제가 했던 직장인데 어떤 분들 직장 이름 못 밝히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 뭘 하나 집어넣냐니까 금액을 빼잖아요. 여기 뭐 무슨 세무세 빼죠. 근데 뭘 써는 야마시세 이렇게 써놨더래요. 야마시세 해놓고 얼마나 이렇게 뺐더래요. 금액을. 야마시가 일본 말이에요. 아마 속인다는 말 뜻인지 모르는데요. 그 부인이
옛날에 다 좀 어색하잖아요. 부인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못 보던 게 붙어 있다고. 야마이새가 뭐냐고 찾아온 거예요. 그 사무실에 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못 믿을까 직인 있죠. 직인을 빌려가지고 크게 도장 크기를 꽉 찍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걸렸다는 얘기, 난 얘기 들었어요. 그 실제로 그런 일 있었다고.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뭐 월급이 그냥 그대로 샥 하고 다 들어와 버리니까 뭐 꼼짝도 못하죠. 자, 3번 분양가 상한제 정기적의 정비 해제. 이거 재작년에 나왔고 요번에 조금 개정됐어요, 이게. 요거 그래서 24강이 되겠습니까? 24강에서 우리가 분양가 상 중요합니다, 이거. 19에 23이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분양가 상한제 이 적용 지역 지정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개정도 됐고 개정됐기 때문에 이따 보면 알겠지만 2월 25일자 보충 자리에다가 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2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